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오늘 1980선입니다. 5일선 아래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많이 줄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줄었지만 기관 쪽에서 만만치 않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 투신 쪽에서 500억 원, 또 국가 지자체 쪽에서 95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32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한국전력도 눈에 띕니다. 셰일가스 그리고 요금 인상 수혜에 따른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잘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좀 지수가 갇혀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하단 밴드로 보자면 지금 하단 밴드에 온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1980포인트. 그 위로는 2000포인트가 좀 넘어서 2020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변동 구간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안에 이제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 안에서 상당히 좀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 속에서 과연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조정이 나올 때 과연 또 이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전에 이제 이따가 종목별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좀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역시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며칠 3, 4거래일 동안 기금에서는 계속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수밴드를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 140억 정도 매도인데, 이러한 매도세를 가지고는 또 매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3억 매도, 그 전일에도 한 2억 매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동안 또 매수를 해왔던 부분에서 이게 과연 또 매도로 전환이 됐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장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에서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 이따가 또 짚어보겠지만 건설주가 좀 하락이 좀 큰 모습이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 중에서 그나마 가장 또 안정적인 부분은 IT와 자동차 쪽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보면 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화학주 이쪽에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 매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은 크게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한 1,600억, 1,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그리고 건설, 금융 다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좀 해서 0.6% 정도 하락. 물론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그 미국 시장에서의 Q3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언급도 있었고, 현재 지금 스페인 쪽에서의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역시 이제 지수는 그 2,000을 좀 전후해서 1980포인트, 2020포인트 이 밴드 안에서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좀 저는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한 상황을 현재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강보합권 정도 하락 출발해서 좀 만회가 좀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기관들의 매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8월달, 7월 말부터 코스닥 상승한 이후에 저 정도의 눌림 정도라면 사실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 또 그렇게 판단하기에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셰일가스 관련 부분이라든가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가진다면 IT 또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 이런 쪽에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선별해서 좀 그런 업종을 좀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크게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아직까지는 크게 좀 우려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그 안에 종목들까지 자세한 차트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특징적인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업종을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전력 같은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피팅 업체들, 그리고 상사주들의 흐름, 그리고 제약주들의 흐름 뭐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 테마 쪽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또 종목별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 흐름 오늘 131만 9천 원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지표로서 뭐 130만 원에 대한 안착 과정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전개가 된다면 시장은 좀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형주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뭐 좀 130만 원에 대한 안착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러한 시장에 대한, 오늘 지수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은 좀 저는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삼성전자는 좀 지표로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뭐 사실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뭐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일단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종이 오늘 가장 뭐 특징주로 좀 꼽히는데요. 한국 차트를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아주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죠. 뭐 바로 이제 LNG 가격 하락 부분,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셰일가스로 인한 부분이죠. 셰일가스 산업의 어떤 발달 부분, 그쪽으로 좀 집중이 좀 되면서 예. 이런 부분 원가 절감 효과를 좀 보게 되면서 이러한 상승의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이 또 갇혀있는 구간 안에서의 어떤 또 대안의 어떤 투자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가 어떤 흐름을 말씀드릴 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지금 뭐 매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제 주가가 또 하락했을 때 손실폭,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쪽이 더 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또한 또 신규 매수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좀 보유자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는 전략, 뭐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을 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적다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장기 투자가 좀 적다고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뭐 한국전력, 그리고 최근에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한 뭐 셰일가스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시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분야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사는 바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그리고 뭐 하이로코리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들 뭐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좋고, 최근에 조정도 좀 나아졌고, 뭐 매매도 가능한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게는 이제 디테일학이라는 종목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상사주 같은 경우도 일전에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대우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들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인데 미얀마 가스전 내년 5월 달부터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러한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신광구 개발 한 1년 전부터 주가는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 SK 네트워크스 공유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만원선이 돌파가 됐죠. 만원선 1,000원대 가격에서 만원이 회복이 되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SK증권에 대한 지분 매각,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원개발 쪽도 자원개발이지만 SK 네트워크스는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쪽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질적인 부분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실은 그런 스마트폰 IM 사업 부부가 그 정보통신 단말기 이 부분이 ESG 사업 부분의 비중을, 매출 비중을 좀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원개발보다는 그런 쪽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자원개발이다 막연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계속해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계속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이 제약주도 최근에 계속 특징적인 업종으로 많이 잡히고 있죠. 바로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 그리고 이러한 뭐 신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 뭐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주 부분도
단순하게 뭐 방어주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좀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종분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추세적인 부분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연결이 돼서 바이오 쪽에 또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줄기세포 관련 쪽들의 흐름인데 RNL 바이오라든가 뭐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뭐 종목별로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도 좀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오늘 같은 경우 뉴스도 좀 나왔는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인공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카피스템 곧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미 90% 이상이 다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고 실제적인 치료가 들어갔죠. 그런 결과들이 이제 다음 달 정도면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고 RN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러한 그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달 정도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RNL 바이오라든가 메디포스도 오늘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한 또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줄기세포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선 테마 쪽을 한번 짚어드리면 상당히 뭐 대선 테마 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테마주들의 위험성을 좀 말해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뭐 인류 관련 테마 쪽들은 이렇게 좀 안랩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급락, 안철수 관련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뭐 다 그랬죠. 인류 관련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막 하한가 막 맞으면서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고 뭐 정책 관련해서도 일자리 관련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테마들도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쪽을 좀 접근한다면 이를테면 SNS 관련해서 뭐 나우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접근을 해준다면 그나마 최대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안철수 관련 쪽에서 미래산업이나 이런 종목처럼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미래산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상당히 좀 아찔하죠. 상당히 뭐 무서운 그런 차트의 흐름이죠. 상승하고 고스란히 다 원위치가 된 상태죠. 이런 테마주들의 좀 다시 한번 좀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테마주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일자리라든가 SNS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복지 테마들 있죠. 뭐 바이오 스페이스나 이런 쪽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쪽은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잘 영위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질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의 구간에 좀 갇혀있는 그런 흐름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지 개념으로서 뭐 코덱스, 인버스 이런 종목 이런 쪽을 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네. 예, 시간이 이런 쪽은, 다 예. 돼서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